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서울에서도 이제 부동산 프리미엄 시대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는 단적인 거래 샘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담보가치 하락이 한국 자산시장의 주류였던 부동산 가치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이전에는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서의 강철금고, 어떤 주변 여건의 변동 요인이 들이닥쳐도 너끈하게 막아낼 수 있는 가치 내구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확실히 2021년, 2022년 넘어오면서 1차 부동산 하락장 영향이 상당히 킬링 펀치 역할을 했던 건 분명 맞습니다. 대략 평균적으로 20-30% 정도 빠지는 집값 하락세로 그동안 철옹성의 완벽한 시세 방어력을 가졌던 서울 수도권 주요 요지들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부동산들이 소나기 펀치를 두드려 맞으면서 거의 코너에 몰렸었죠. 거의 눈 튀어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일시적인 하락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만큼 자산시장의 구조가 한국에선 너무 부동산에 몰빵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고, 그만큼 그 시기에 많은 집들이 날아가면서 이젠 부동산 시장 역시도 금융시장과 같은 대외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주식 폭락장의 궤적을 충분히 그릴 수 있다는 걸 절감을 한 거죠. 그러니 당시 2022년으로 넘어오면서 거래량은 거의 절벽 수준으로 달렸고, 매물은 항복 매물이 등장하면서 곳곳에 던지고 나가는 가격들로 1차 하락 시기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완전히 꺼지는 분기점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였죠. 그러나 역시 부동산은 생물이라 일정한 사이클, 그러니까 이건 자가 발전기에 돌리는 원리와 비슷해서 안에서 모터가 돌아야 파워가 나올 수 있는 거라, 부동산 시장 자체의 하락세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죠. 이게 단지 부동산 부양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단 생존 본능,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겠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위기감이 터지기 시작을 한 건데, 그게 정책이 바뀌는 물때와 맞아 떨어지면서 2023년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한없이 추락을 거듭하던 부동산 궤적이 가까스로 몸을 추스를 정도로 올라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반등이다, 상승이다, 주변에 호사가들이 얼마나 부동산 시장의 부활이 시작됐다고 난리를 쳤습니까? 그냥 한 평의 땅 팔아먹으려고 진시황제 불로초까지 중국에서 와서 심었던 땅이라고, 그 땅 위에 이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다고 호언장담. 근데 그 사실 누가 팩트를 확인할 수 있겠어? 그냥 허황된 스토리 만들어가지고 그냥 부동산 장사치들이 있는 썰 없는 썰 다 풀어내면서 그렇게 땅콩 같은 땅도 팔아먹었잖아요. 그렇게 부동산 호사가들이 무서운 겁니다. 약간의 빌미를 주면 거기에다가 고속도로 깔아버리니까 읍내가 거의 강남대로가 될 수도 있는 천지개벽 운운하니 정말 혹세무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역시 1차 하락장의 내상은 상당히 컸습니다. 이내 6개월 정도의 거래량 회복이 전부였던 게 다죠. 하반기를 시작으로 다시 1차 하락 궤적으로 리셋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공포의 대상으로 알았던 미국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금리 동결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집값은 거의 맥을 못 출 정도로 지금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 프리미엄은 분양시장, 그것도 상반기 반짝했었던 일부 단지로의 쏠림 현상만 부활의 신호탄으로 착각을 하게 만든 거고, 그건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50년 주담대가 만들어 놓은 착시 현상이었죠. 이게 쭉쭉 빠지니까 지금 분양도 떡상으로 가던 게 흙비 내리고 매매시장도 상승으로 가다가 완전히 궤적이 바뀌었죠. 유턴을 해서 다시 1차 하락장이 달리던 그 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이 12월 마지막으로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를 내비칠 변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동결을 넘어서 인상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미분양으로 잔여 물량 털어내기에 바빴던 서울 아파트들 마이너스 P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서울 프리미엄이 부동산 쪽에서 그 거품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다는 건데, 하나 포레나미아 분양가가 84제곱 11억 1190만 원 정도. 근데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물건이 11억 1970만 원.
확장비 포함을 하면 마이너스 2천 정도 빠진 가격이죠. 가뜩이나 분양 초창기 때 얼마나 세게 들고 나온 가격이었습니까? 미아에서 이 정도 신축 분양 가격이라는 건 당시 뭐 거의 후덜덜이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잔여 물량으로 물레방아를 무한궤도로 돌리고 그냥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 된 건데, 지금 2차 하락장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혹성대 탈출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죠. 아무리 머릿속 회로를 직렬, 병렬로 연결을 해도 답이 없다라는 판단이 선 겁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하락세라는 걸 맞아야 하니 겨울에 분위기 있게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을 맞아야 하는데 때 아닌 폭락 펀치로 눈탱이를 맞아야 되니까 서울 아파트인데도 프리미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잠깐 언급해드린 신영지웰 에스테이트 개봉역도 분양가가 8억이 넘어갔어요. 개봉 쪽에서 그냥 그 당시에 과감하게 찌른 가격인데 결국 자기는 찌른 결과를 가져온 거고, 5구제곱 물건이 7억 6천에 나와 있는 상황, 마이너스 피 5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서울 쪽에서부터 부동산 시세가 흔들리고 있는 건 상당히 의미를 둘 수 있는 하락 포인트. 결국 주변과 중심 가릴 것 없이 모든 부동산판이 흔들린다는 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시장의 분위기, 그만큼 전체 부동산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 아직 집을 사지 않았거나 대출을 거하게 일으키지 않은, 그러니까 여전히 집을 살 의향이 없는 분들, 확실한 손절 의사를 가진 분들이 최종 위너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큰 시장입니다. 아이러니죠. 결국 기다리는 게 가장 큰 투자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공격적으로 덤비는 게 수익률을 뺄 수 있는 적극적인 액션이 아니란 얘기예요. 때론 소극적으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리고 잠시 발걸음을 떼지 않고 멈추는 것, 그래야 시장이 제대로 보이죠. 그렇게 친구 따라 강남 가다가는 그곳이 강남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골, 그냥 골로 갈 수 있다는 옛 성인들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 서울 매물 보세요. 월요일은 늘 그렇게 쏙 매물이 빠지다가도 화요일 들어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렇게 서울에서 마이너스 P가 나오는 뒤숭숭한 모습을 보이니까 또 물건을 슬금슬금 내놓기 시작을 하는 건데, 이걸 지금 아무도 수요자들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냥 확실하게 팔고 나가려면 던져놓는 것이 좋은데, 아무튼 11월이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쏟아질 수도 있는 가능성 높습니다. 심리 마지노선 8만 건 순식간에 뚝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경기도 역시 늘어가고 있는 추세 보이죠. 어떻게 이렇게 서울 추세와 똑같이 움직이는지 그냥 섀도우 체이서, 그림자로 따라붙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수도권이 함께 집값 추이가 동반해서 하락을 하는 거죠. 인천 역시도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 보이는데, 서울, 경기, 인천은 그냥 일심동체 하나의 배를 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로 이번 하락장은 정말 부동산 데이터 역사에서 그동안 도미노식으로 차례대로 쓰러졌잖아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냥 지진이 나듯이 한꺼번에 판이 흔들리는 양상인데 정말 신기한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정보 자체가 요즘은 너무 빨라. 그 심리적 기제에서 움직이는 것까지 원스톱으로 빠른 시간 안에 파악이 가능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지난주 약간의 매물 감소 현상이 일어난 건 다름 아닌 금리 영향이 컸습니다. 아니, 이렇게 초단기 금리에 집중을 해서 얻을 게 뭐지? 줄다리기를 할 때 자기 쪽으로 완전히 끌어오기 위해선 힘을 상대 쪽으로 분산해서 상대가 땡기는 힘을 쓰면서 살짝 멈칫하는 순간에 다시 줄을 감아서 자기 쪽으로 땡겨야 이길 가능성이 높죠. 낚시도 똑같은 원리. 오징어 게임에서 그냥 주구장창 땡기면서 몰빵하던 인물들 그냥 추락하는 거 맞잖아요. 그만큼 힘을 한 곳에 소진할 정도로 쓰는 게 상당히 지금 위험합니다. 근데 11월 들어서 잠잠하게 보였던 대출이 다시 3조 3천억이 증가를 했어요. 우리 민족은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진짜 주담대 민족인가 봐, 주담대. 아니, 금리가 초단기적으로 살짝 내린 걸 못 참아서 그새 은행 가서 돈을 빌리네. 그건 월간 영끌들이 돈을 무지막지하게 땡겼을 당시 월간 4조 원 수준이었는데 아직 카운팅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3조 3천억, 거의 4조까지 갈 수 있는 수치. 지금 하단금리가 3.8% 정도로 내려왔다고 그냥 엑셀을 밟기 시작을 한 건데, 이거 거의 2021년 10월 이후로 가장 많이 증가한 주담대 액수입니다.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은행권 금리를 낮춰서 서민 부담 덜어주는 거 좋은 일이죠. 근데 이걸 악용한다는 게 문제인데 다시 주담대에 불이 붙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IMF에서도 한국의 고금리 기조 유지하라고 경고장을 날렸잖아요. 가계부채 비율이 100.2%, 전체 61개국 중에 4위를 기록하고 있죠. 우려스러운 건 성장률에 비해서 부채가 너무 지나쳐서 부동산 버블 꺼지면 그냥 가계부채 자체는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뭐 양쪽에 눈치를 봐야 하는 은행은 한쪽에선 금리 기준 내린 주담대로 신규 대출 영업하고
다른 쪽에선 대출 중단까지 선언하는 아주 정말 귀신 신나라 까먹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은행에선 아주 강도 높은 기준을 세워서 대출을 제한하기도 하고 있고요. 전세자금 대출 취급 기준에서 우선 소유권 이전의 대출을 취급 아예 안 합니다. 집단대출 승인 사업지를 포함한 신규 분양 물건의 소유권 보전 또는 이전 조건에 대해서 스탑을 한 거죠. 한마디로 대출을 중단하겠다는 건데 그만큼 한쪽에서 주담대 내주고 한쪽에서는 주담대 기준 강화에 집단대출까지 깐깐하게 보겠다는 같은 은행인데 취급하는 창구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죠. 아무튼 이렇게 금리가 초단기적으로 움직이니 당연히 매물 움직임이 살짝 그 물때가 바뀌었던 건데 그러나 이젠 부동산 시세는 금리가 모든 시장의 방향을 결정했던 시기 같습니다. 여전히 5% 고금리는 내년 하반기까지 유지부동. 일단 절대값으로 상수적인 고금리 환경은 조성된 거고 지금 경제 전반이 침체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딱히 금리 변동성이 부동산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여력은 거의 소진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전반적인 소비 여력이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실질 소득이 줄어가는 판인데 누가 거의 인플레에 가까운 고물가 감내하고 또 부동산이 마트에서 사는 가격 태그 붙은 물건도 아니고 수십억이 들어가는 그것도 내 돈이 아니고 남의 돈 끌어 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선 도박과 같은 일인데 과감하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마트는 장바구니 들고 가서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돌아서면 그만인데 부동산은 그냥 잘못 진입을 하면 우회로가 없어. 그때부터 노예 12년이야. 영화에서는 12년인데 실제로 금융노예는 반세기 50년을 갈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도 주담대가 11월에 3조가 넘어섰다는 건 정말 멈추지 않는 폭주하는 기관차 그대로입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제어력을 잃어버린 것 같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서울도 일주일 사이에 집값 빠지는 거 보세요. 이제 뭐 소형 평수도 아니고 저층도 별로 없어. 3억 이상이 쭉쭉 빠지고 있죠. 서대문, 성동, 은평, 영등포 전역에서 하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부산이 제일 심각한 내상을 겪고 있는데 30평대가 6억 가까이 빠지고 4억 이상 하락하는 곳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지방 아파트의 샘플이죠, 부산이. 부산 흔들리면 그냥 지방은 집값 초토화합니다. 그리고 경기권 역시도 하락폭이 40%에 달하는 곳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40% 근사치에 하락하는 접근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부동산 프리미엄 시대는 종말로 향해 가고 있어요. 새로운 프리미엄, 그러니까 거품이 빠진 정상적인 가격, 누구나 내 집 마련 접근 난이도가 높지 않고 집값 변별력이 생기지 않는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프리미엄 시대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지금 부동산 프리미엄을 론하기가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의 약세장이 본격적으로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빨리 털고 나오느냐, 동시에 누가 늦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시소 타기가 향후 집값 프리미엄의 기준을 달리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게 정말 좋은 투자일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